첫사랑은 처음에나 사랑이고 어수룩했을 때나 사랑이다. 모든 동창색은 자자자 사기꾼이다. 윗사람의 갑작스러운 호의는 미끼다. 소심한 불자들의 세심한 불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예. 어떻게 인간관계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일단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네. 그래도 법사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이 자리가 만들어졌고, 네. 그래도 어쨌든 꾸준히 이렇게 법사님과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유튜브를 하기로 한 이유가 저는 전에 늘 말씀드렸다시피 인생 길든 짧든 언젠가 끝난다. 내가 주어진 시간 동안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되고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내가 좀 하고 싶었던 얘기, 내가 살면서 깨달은 것들, 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좀 진심의 마음으로 좀 다가가고 싶어서 정한 거기도 하고요. 일단 우리가 삶에 중요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죠. 네. 전에 했던 자녀 교육이 일단 하나 그렇고 인간관계가 그렇죠. 이건 평생의 숙제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안 돼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고 인간관계가 너무 싫은데 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고민도 있고 그리고 그 미움받을 용기라고 책 그 베스트셀러 있었죠. 네. 거기서도 그 앞에 카피를 보니까 삶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 라는 말도 인간관계에서. 예. 그리고 또 우리 개그맨 박명수 씨가 또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원수는 직장에서 만난다. 아. 그런 것들이 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경우 뭐 잘 맞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네. 안 맞는 사람은 계속 안 맞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네. 또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그럼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지게 돼.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지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것들, 인간관계에서 나름의 어떤 결론을 내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 좀 해보려고. 그렇군요. 예. 이게 인간관계라고 하셔서 이제 인간관계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말씀을 하신 가장 큰 이유가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났으면 그 태어난 순간부터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그냥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다 컸을 때부터는 이제 내가 스스로 관계를 맺어나가야 되는 숙제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을 생각하지 않고 인만 생각하면 이제 괴로움이 촉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인연, 그러니까 인 참 중요한데 거의 인생이라는 게 연애에서 결정나요. 그러니까 주체적인 힘도 중요해요. 운칠기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봤을 때 인도 중요하긴 한데 네. 인은 3이고 연이 7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 인생이 보통 관계 때문에 이렇게 성공하기도 하지만 관계 때문에 폭망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사람 하나 뭐 친구 하나 잘못 만나거나 뭐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이혼을 한다거나 친구를 만나서 배신을 당해가지고 가진 돈 다 털린다거나 관계라는 게 보통 자기 그 인생의 흥망성쇠를 보통 대부분 좌우합니다. 네. 그 관계를 맺는 주체는 나죠. 예. 이제 나의 어떠한 원인, 저는 보통 이런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단 외부에서 원인을 잘 찾지 않고 불자십니다. 저한테 일단 먼저 원인을 찾고 이게 좀 항상 외부에서 찾는데 과해서 저를 조금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렇게 너무 과하게 안에서 찾아서. 그것도 그 말씀하셔도 이거 옛날 내 탓이오 운동도 있었고 네. 이게 참여도 좋고 한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불균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두 문제가 있으면 다 내 탓으로 돌리면 너무 힘들어요. 죽어요. 마음의 병 걸리고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다 저는 그때 연을 생각해서 이게 모두 다 내 책임과 내 잘못이 아니구나. 아니 남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내가 아픈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잘못도 있겠지만 항상 남이 뭔가 건드리고 저질렀으니까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항상 이게 뭐 불교도 참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게 연이 맞아가지고 생기죠. 어떤 조건이 네. 나와 남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조건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거지. 네. 나만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게. 그리고
부처님 말씀한 대로 그게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연극 실상을 그래서 그 부처님이 늘 불교는 이게 수행이기도 하지만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 네.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제대로 보느냐. 네. 내가 어느 정도 잘못했고 남이 어느 정도 잘못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보고 거기서 해결을 하자는 게 불교예요. 맞아요. 무턱대고 내 잘못 맞아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람이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매몰돼 버리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 잘못 얼마, 너 잘못 얼마 이런 거를 예, 생각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건데 이 호흡에 집중하고 하는 것을 정신이 멀쩡할 때 그걸 맨날 해야 되는 이유가 예, 이렇게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멈춰야 되는데 그 멈출 수 있는 힘은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연습이 필요하고. 예. 그래서 명상도 하는 거고요. 예. 명상은 단순히 어떤 명상이 무슨 저기 뭐 신선의 경지를 가자는 게 맞아요. 아니라 명상을 하자는 결국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정이 든다는 게 물론 선정 뭐 제가 또 어떤 뭐 심오한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부처님 말씀하신 선정은 또렷한 정신을 가져라. 물론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선정의 많은 단계들 예. 그런 많은 단계들을 거쳐서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건 인간관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불자들이 바로 예. 적용할 수 있는 팁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처님처럼 완벽한 깨달음을 얻겠다가 너무 부담되신다면 그냥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진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리 왜 법문을 듣기 전에 잠깐 입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호흡에 집중해봐라 들숨과 날숨에 집중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당장 지금 내 고통을 잠깐 멈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어떤 인간관계 저라고 무슨 뾰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네. 그 외에도 인간관계라는 게 뭐냐면 아까 관계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인생을 돌아보거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돈이 안 생겨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돈이 생깁니다. 내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소득이 없어요. 남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돈이 생깁니다. 뭐 일반 연예인들도 그렇고 연예인이 그 남들이 좋아해 주니까 스타가 연예인도 되고 스타가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회사 다니는 것도 회사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회사가 월급을 주는 거고.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게 포기할 내 생계를 위해서는 나의 삶을 위해서는 어떤 그러니까 단순히 회사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할 때는 더 인간관계라는 게 더 엄청나죠. 그때는 내가 없어야 되죠. 예 그렇죠. 나의 호불호가 있으면 나를 아예 해낼 꺼내놓고 수가 내 자존심 없어요. 꺼내놓고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일 거고 인간관계라는 게 결국 생계 네, 문제를 위해서는 포기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너무 그거에 이제 시달리다 보면 이게 내 탓인지 남의 일단 그걸 또 나의 탓으로 돌다 보면 마음의 병도 생기고 하게 되고 남 탓으로 하면 또 그것도 예,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죠. 늘 갈등이 생기게 되고 해결도 안 돼요. 그럼 계속 싸움만 더 심해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늘 얘기를 듣는 게 제가 닮았죠? 그건 뭐 하도 많이 들어서 보는 사람 우리 족족 기자님은 기억 예, 못하시겠지만 제가 학교에서 기자님 한 15년 전에 처음 뵀을 때 잊을 수가 없는 예, 그런 비주얼. 워낙 카리스마 얼굴에서 나오는 이미 그냥 얼굴이냐. 괴기가 있어가지고 달마 대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고 네. 외식재연 내심무천 심여장벽 가이입도 한자라면 그렇고요. 우리말로 풀면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을 헐떡거리지 않으면 마음이 장벽과 같아져서 비로소 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 문장이 그 달마의 어떤 굳은 표정, 굳고 험상 굳으면서도 진지한 그리고 얼굴을 그 말로 표현하는 문제 같은 그 말이 참 좋아요. 그냥 듣고 있으면 좋은데 책 읽고 그 말을 떠올 땐 좋지. 근데 막상 세상 나오고 응? 어디 회사 문을 열든 뭐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면 그 말이 싹 깨지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 그 말은 참 좋은데 그러려면 산에서 혼자 도 닦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그 말을 이루는 게. 근데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뭐 농사 짓고 하는 농경사회에서 뭐 산에 혼자 살고 그러면 자기가 혼자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농사도 짓고 뭐 과일 뭐 식물도 키우고 하다 보면 그런
외식 재현 내신 무천의 어떤 경제가 가능할 텐데 현대사회에서 대부분 다 서비스업이고 서비스업이라는 게 뭐니까 남에게 서비스를 해야 돈이 생기는 게 대부분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를 낮춰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 다 꺼내놓고 살아야 될 때도 있는 거고 뭐 간쓸게 다 내놔야 될 때도 있는 거고.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욕도 들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람마다 다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목표하는 바가 다르고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불교는 이건데 쟤들이 생각하는 불교는 이게 아니네. 그럼 같은 불교 안에서도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본래 부처에 대해서 본래 부처로 보통 얘기를 하죠. 네. 모든 중생이 부처다. 그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불교의 어떤 만물 평등 사상을 얘기하는데 제가 또 워낙 말 비틀고 약간 냉소적인 걸 좋아하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골똘히 생각해보니 왜 본래 부처인가. 예.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다 소중한 내가 알고 보니 본래 부처라는 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구나. 그 말을 약간 좀 역설적으로 비튼 건데 본래 부처라는 말이. 그러니까 누구나 부처니까 싸우는 겁니다. 지가 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지가 더 많이 가져야겠고 내가 더 잘나 보여야 되니까 그럼 내가 그런 만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만큼 상대방도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제일 잘났어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끼리 본래 부처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갈등이 제가 막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참회도 좋고 하심도 좋고 한데 내가 참회하고 하심만 계속 하다 보면 나는 계속 밀리게 되고 나만 굶고 그리고 나라는 소중한 생명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떤 저항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나를 지키려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물론 그게 너무 과하면 또 갈등이 더 심해지니까 뭐 자제는 해야겠지만 그 균형을 맞춰가는 작업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농경사회 때보다 더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더 어려워진 시대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게 굶어 죽죠. 예, 그렇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까지 맺고 삽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관계를 맺는다는 것도 결국에는 연습이 필요한 거고 저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도 연습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요즘에 그 비폭력 대화 책도 많이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정보를 전달하는 말의 습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예, 전에 지옥 얘기 한번 했었죠. 말 한마디만 곱게 해도 지옥을 면한다고. 그렇죠. 네. 보통 게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말의 형식. 그리고 말의 내용보다 오히려 형식이 훨씬 더 중요해요. 말의 형식이 거칠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말의 내용 자체를 상대방이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성질부터 나지 그냥 성질만 나죠. 저 기자님 저는 말을 거칠게 하나요? 아니요. 우리 법사님. 저는 연습했어요. 네, 저는 그 말하는 거 학생들한테 말하는 거랑 아이한테 말하는 거랑 완벽하지는 않아요. 저도 제가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할 때는 그 습관이 나오기도 하지만 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전 연습했었거든요. 그리고 감정 코칭이나 비폭력 대화를 이렇게 배우다 보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시나리오를 쓸 때 이거 왜 시키지? 이런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되면 그런 이 감정이 막 울컥하고 나 지금 저 사람 너무 미운 상태가 되면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원래 갖고 있던 습관이 그냥 튀어나오죠. 이제 그렇게 된 걸 막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줄을 잡고 그 공식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인간관계는 풀어줄 수가 없어요. 남들이 와서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걔 왜 그래? 여긴 정말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양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풀어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걸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의 훌륭한 점도 보이고 이 사람의 말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 사람의 상태도 이해가 가고 저 사람 말도 이해가 예, 가는데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구나. 내가 말할 때나 다툴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비슷한 게 비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들. 근데 둘 중에 한 명만이라도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기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예전에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관이다. 멈추고 보는 거다. 보라. 저는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멈출 수 있는 힘, 그리고 실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서 함부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더 말의 공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참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난 승질부터 나던데 그냥 뭐라. 그게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말도 생각나네요. 최고의 재테크는 멘탈을 잡는 거라고. 그리고 아까 정신줄 말씀하셨잖아요. 그 재테크 꼭 재테크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잘 풍요롭고 원만하게 살려면 끝까지 잡아야 될 게 정신줄이고. 항상 그 정신줄을 잡아야 멈춤이 가능해지죠. 보통 내가 뭐 갑자기 화나서 말을 하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화가 얘기하는 거죠. 그 맥락도 없고 그냥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그 지관에서 그 지가 모든 수행 명상의 핵심은 지가 가능하냐 아느냐. 그러니까 지를 일단 시작해야 뭐가 된다는 거니까 그 지를 시작하는 것이 멈추려면 그걸 언제 멈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보통 이걸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이미 욕은 나갔고 얼굴은 벌개졌을 때 그때는 다들 자기가 화가 나다는 걸 그렇죠.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는 거고 그 연습이 필요한 네, 거고요. 멈추지 못해요. 그럴 때. 그러니까 진짜로 딱 화가 일어나는 그 미묘한 마음이 느껴졌을 때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건강해야 되고요. 네. 정신줄을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연습도 필요해요. 과음하지 말고. 예. 좀 근래에 이렇게 술을 못 먹겠는 게 멀쩡한 정신에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술을 먹으면 얼마나 더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술 먹는 것도 무섭더라고요. 좀 이제 나이 먹으니까 술이 안 넘어가서 못 먹겠던데. 네. 어쨌든 술도 그렇고 왜 부처님이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타탄이니까 물론 적절한 음주라는 게 참 가능하냐는 모르겠지만 그 술을 늘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늘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내 어떤 자기 개발도 가능하고 인간관계도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늘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의 장점 그리고 나의 잘못 이런 걸 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좀 이제 참을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겠죠. 내 삶에 필요한 관계들 네. 항상 지금 그 효율과 필요를 제가 중요시하는데 결국 내가 살려면 큰 어떤 그 관계 때문에 너무 인생이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올라탄 라인 하나가 10명의 아버지보다 낫다고 그 라인 줄 하나 잡는 것 자체가 엄청 자기의 성공 어떤 세속적 성공 이런 걸 이루기도 하지만 잘못 잡은 관계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배신을 당하든 이혼을 하든 그 관계 때문에 인생이 바닥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많이 맺는 것보다는 조금씩 그러니까 작더라도 소중한 관계. 그 나이 들고 이제 뭐 은퇴하고 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인간관계 다 자연스럽게 어떤 일로 맺은 인간관계는 정말 자연스럽게 끊어진대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 관계를 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또 실패할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이 나보다도 잘 나갈 수도 있고 뭐로도 못 나갈 수도 있고 그게 결국 어떤 사람이 모이다 보면 경쟁과 갈등이라는 건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화쟁의 정신을 얘기하게 되는데 제가 본 화쟁은 저는 확실하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네. 화쟁이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화쟁의 마음가짐은 내가 옳은 만큼 상대방도 옳다. 그게 부처님의 연기기도 하고 화쟁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화쟁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존중이죠 그게 존중과 배려
그리고 그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화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내가 오를 만큼 상대방도 옳은 거예요. 그 사실을, 그 실상을 직시를 하면 네. 존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자학에 빠지지 않고, 나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나도 어떤 세상이나 조직에서 나만의 가치가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고, 네. 원래 삶의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제가 봐서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건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인관계도 그렇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자존감도 높아지는 거. 자존감이라는 게 요즘 화두가 돼서 그런데 자존감이 내가 별짓을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남이 만들어주는 게 남들이 자존감이라는 게 남들이 나보고 이쁘다 있다 해주고 그렇게 해야 그때부터 비로소 자존감이 싹 트는 거고. 그리고 왜 우리가 권력을 찾고 명예를 찾고 돈을 찾겠습니까? 내가 권력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남들이 그걸 다 인정을 해주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권력까지는 모르더라도 내가 일정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되고 명예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재산과 명예를 가지려면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나만의 어떤 장기를 개발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네. 불교는 관계의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나와 그 부처님의 전생담이나 아니면 그런 경전을 읽다 보면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어떤 인연들도 이렇게 소중하게 다음 언젠가는 이렇게 발현이 되는데 내 눈빛, 내 말소리 혹은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가 한켠에선 굉장히 항상 그렇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저와 만난 그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이렇게 자꾸 되돌아보게 되는데,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인연이 깊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나랑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죽음이 얼마나 가까워왔던 크게 상관없거든요. 하지만 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너는 소중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또 타고 들어가다 보면 인연이 깊을수록 번뇌가 많아지고 괴로움이 더 깊은 거죠. 그래서 예. 가족끼리 가족의 관계가 더 어려운 거고 가족 간의 상처를 더 깊게 줄 수도 있는 거라서, 인간관계를 말한다면 우리 불자들이 인간관계를 생각한다면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예, 저도 인간관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그냥 그게 어떤 하나의 내 삶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라는 걸 해야 되고, 누구한테 상처를 받더라도 그냥 그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냥 내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것도 연기법인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결국 내가 내 삶을 충실히 살다 보면 그 어두운 면도 있지만 늘 밝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개성, 색깔을 어쨌든 그래도 좀 굳건히 좀 지키고 가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친구가 있으면 적이 있게 마련이고, 적이 있으면 친구가 있게 마련이고, 결국은 내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그게 하나의,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것도 예를 들어서 경쟁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오기가 생기는 거고 근성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 삶이 더 좋은 알찬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나를 그냥 살아갈 때 너무 그 남들과의 관계에 너무 연연할 것도 없이 나를 그냥 살아갈 때, 그리고 거기서 나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견디고, 즐거움은 또 즐거움대로 즐겨가면서 주어진 시간 한번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그런 마음. 더하기 우리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우리 경전을 읽으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의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을지 힌트를 항상 얻을 수 있잖아요. 기자님이 쓰신 책의 29번째, 29번째 이야기가 인간관계예요. 여기가 아주
아주 뭐랄까요, 존재의 실상을 그대로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 예. 기자님답게 냉철하게. 냉철하게. 그래서 사실적으로. 사실적. 첫사랑은 처음에나 사랑이고 어수룩했을 때나 사랑이다. 모든 동창색은 잠재적 사기꾼이다. 자, 윗사람의 갑작스러운 호의는 미끼다. 아랫사람의 충성은 지혜를 흐린다. 자, 이 말이 그냥 딱 읽으면 아우 왜 그러셔 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실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냥 이 문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행간에서는 우리 관계성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요. 네. 이 욕을 할 수도 없고 악인이라고 표현하죠. 네. 무슨 개 XX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에게 악인이 있으면 네. 나도 어떤 인간한테는 악인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보시고 어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자신도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을 거면 되지. 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본래 부처여서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좀 뽐내면서 살려고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나에게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 나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조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맞습니다. 인간관계의 시작은 나와의 문제. 자비도 자기 돌봄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남에게 어떤 괴로움을 당한다고 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나를 혹사시키지 마세요. 그건 별로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우리 자비도 나를 잘 돌봐야 너도 잘 돌볼 수 있고 저기 있는 외계인까지 잘 돌볼 수 있는 겁니다. 일어나 저러나 자기가 사는 겁니다. 자기 인생 이번 생 자기가 사는 거니까 자기를 잘 돌보면서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해나가는 힌트를 저희 그럼, 이야기에서 좀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바람직하고 즐거운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세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